위클리 스포츠 브리핑입니다. 다저스 로버츠 감독의 일본 선수들과의 소통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LA 다저스의 리더십 장인 데이브 로버츠 감독의 선수 소통 비법이 공개됐습니다. 지난 시즌 다저스를 월드시리즈 우승으로 이끈 데이브 로버츠 감독. 알고 보면 메이저리그 최고 대우를 받는 사령탑입니다. 연봉만 해도 연 800만 달러입니다. 하지만 로버츠 감독의 진짜 가치는 돈보다 소통에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저스에는 일본의 새 스타 오타니 쇼헤이, 야마모토 요시노부, 그리고 루키인 사사키 로키가 뛰고 있는데요. 로버츠 감독은 이 세 명을 각기 다른 스타일로 대한다고 합니다. 먼저 오타니 선수입니다. 굳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워낙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선수다 보니 로버츠 감독은 그냥 놔두는 게 최고다라고 말할 정도랍니다. 의욕을 끌어낼 필요도 없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된다는 말에서 오타니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느껴집니다. 다음은 야마모토 요시노부입니다. 로버츠는 이 선수에겐 자신감을 불어넣는 데 집중한다고 합니다. 좋은 상태냐라고 가볍게 묻고는 좋은 결과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북돋아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사키 로키. 아직은 어린 선수라 다루는 방법도 섬세합니다. 지난 3월 디트로이트전에서 흔들렸던 사사키. 그날 마운드에서 내려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로버츠 감독은 그 순간을 기억하며 그를 지켜줘야겠다고 느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주 해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우리 모두가 널 믿고 있어. 이쯤 되면 로버츠 감독, 진짜 마음 코칭의 달인 아닐까 합니다. 스타들이 즐비한 다저스, 그 안에서 각 선수의 마음을 읽고 어루만지는 로버츠 감독의 리더십. 그 비결이야말로 다저스를 지금의 강팀으로 만들고 있는 원동력이 아닐까 합니다. 대명천지 21세기에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메이저리그에서 타격 전 부문을 휩쓴 전설. 1909년 타이콥의 8관왕 신화는 오랫동안 불멸의 기록으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100년도 넘은 이 전설을 2025년 그것도 빅데이터와 분석으로 무장한 현대 야구에서 되살리려는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뉴욕 양키스의 괴물타자 에런 저지입니다. 에런 저지는 현재 타율, 안타, 출루율, 장타율 등 4개 부문에서 단독 1위, 홈런과 타점도 공동 1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득점도 1위, 오타니 쇼헤이와 불과 4개 차이밖에 안 납니다. 전통적인 타격 3관왕은 물론 무려 양리그 통합 8개 부문 석권, 즉 21세기판 타이콥을 꿈꾸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더 강력해진 방망이, 그리고 WAR 수치까지 압도적인 이 남자. 만약 저지가 이대로 시즌을 마친다면 252안타, 54홈런, 153득점, 153타점, 믿기 힘든 숫자들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68년 전 양키스의 미키 멘틀이 세웠던 통합 트리플 크라운, 그 기록의 다음 페이지에 에런 저지의 이름이 새겨질 날이 머지않아 보입니다. 현대 야구가 맞나 싶을 정도로 레전드가 재현되고 있습니다. 템파베이 레이스의 김하성 선수가 어깨 부상 재활을 마치고 5월 23일 이후 복귀가 가능해졌습니다. 템파베이 구단은 김하성을 60일 부상자 명단으로 이동시켰지만 등록일을 3월 24일로 소급 적용하면서 복귀 시점이 앞당겨졌습니다. 김하성은 작년 8월 슬라이딩 도중 어깨를 다쳐 수술을 받았고 샌디에고에서 FA로 나오며 템파베이와 계약했습니다. 애초 4월 말 복귀 예정이었지만 구단은 완벽한 준비를 위해 복귀를 6월 중순 이후로 조정했습니다. 의료진 진단에 따르면 회복은 순조롭고 팀도 회복엔 지장이 없다며 6월 복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격수로의 완전한 복귀는 다소 늦춰질 전망입니다. 김하성의 복귀 소식,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상 위클리 스포츠 브리핑이었습니다. 연예계 간추린 소식입니다. 음악계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영국 출신의 세계적인 싱어송라이터 에드 시런이 신곡 올드폰을 발표했습니다. 2015년 이후 사용하지 않은 오래된 휴대전화에서 세상을 떠난 친구와 주고받았던 메시지, 옛 연인과의 언쟁 등 시간의 간극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는지를 가사로 풀어냈습니다. 이 노래는 시런이 9월 12일 발매하는 새 정규 앨범 플레이에 수록됩니다. 블랙핑크 로제가 OST를 통해 데뷔 후 처음으로 영화 사운드 트랙에 목소리를 더하게 됐습니다. 로제는 그의 SNS에 한 장의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에는 헬멧을 쓴 레이서의 모습과 함께 F1 The 앨범이라는 문구가 담겨 있습니다. F1 OST에는 에드 시런, 태기구, 버나보이, 도자켓, 티에스토 등 세계적인 글로벌 뮤지션들이 대거 참여해 기대를 모으는 바라 전 세계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영화 F1은 6월 27일 개봉 예정이며 1990년대에 활동했던 포뮬러 1 드라이버인 소니 헤이스가 끔찍한 부상으로 인해 은퇴한 이후 다른 분야에서 새로운 경주를 시작하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영화는 조셉 코신스키 감독이 연출하고 브래드 피트, 하비에르 바르뎀 등이 출연합니다. 래퍼 카니에 웨스트가 유럽 전승기념일인 8일 아돌프 히틀러의 연설을 샘플링한 곡을 공개했습니다. 유럽 전승기념일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이 연합국의 무조건 항복을 선언한 날입니다. 동물 털 의상을 입은 남성들이 다수 등장하는 뮤비에는 웨스트는 내 돈과 명성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볼 수 없다며 전부인 킴 카다시안과의 양육권 분쟁에 대한 언급, 자녀들과의 관계 단절과 자산 동결로 인한 분노를 표현하며 이러한 상황이 자신을 나치로 만들었다고 표현했습니다. 논란이 된 부분은 히틀러의 1935년 연설 육성을 그대로 샘플링한 대목입니다. 웨스트는 최근 각종 기획과 논란성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상태로 지난 2월에는 개인 SNS 계정에 히틀러를 사랑한다 등의 메시지를 게시해 보는 이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연이게 안타까운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의 친이모가 유진박 명의 부동산과 예금 등 56억 원 상당의 재산을 허락 없이 관리하고 이 중 28억 원가량을 사용했다는 횡령 혐의로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또한 유진박의 예금으로 미국에서 연금보험을 가입하면서 수익자를 이모 본인과 자녀로 지정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줄리어드 음대를 졸업한 유진박은 1990년대 천재 바이올리니스트로 불리며 한국에서 큰 인기를 얻었으나 무대 밖에서는 매니저에게 폭행을 당했고 출연료와 어머니 유산까지도 빼앗겼다고 알려진 바 있습니다. 2020년엔 또 다른 매니저가 5억 원 상당의 출연료를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당시 유진박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법원은 후견인을 지정해 재산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후견인이 아닌 가족이 그의 재산에 손을 댄 것으로 나타나면서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드라마 프렌즈로 친숙한 헐리우드 배우 제니퍼 애니스톤. 지난 5월 5일 약 2,100만 달러의 3.4 에이커 규모의 저택의 대문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48세 한 남성. 제미웨인 카와일은 법정 유치장 유리벽 뒤에서 상의 없이 담요만 두른 채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변호인이 대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미시시피 출신의 카와일은 2년간 음성메시지, 이메일, SNS 등을 통해 애니스톤을 괴롭혀왔고 지난 5월 5일 그녀의 자택 정문을 차량으로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애니스톤은 자택에 있었으며 벨에어 고급 주택가의 대문은 심하게 파손됐지만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는데요. 카와일은 중범 스토킹 및 재산 손괴 혐의 외에 신체적 위해 가능성이 있는 가중 사유도 적용됐으며 유죄 시 최대 징역 3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한편 애니스톤의 최근 주요 작품으로는 디즈니 플러스의 더 모닝 쇼가 있습니다. 이상 연예가 소식이었습니다.